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5일 6.25를 6.25 70주년을 한 달 앞둔 날입니다. 이 종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92살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인터불고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주 격한 심정을 털어놓았는데 다소 두서가 없지만은 그러니까 더 절실하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원고 없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 번 한 이야기가 윤미향 씨에 대한 비판입니다. 말하자면 정의기억연대 대표 출신으로서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가 된 사람이 위안부들을 이용을 했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챙겼다. 그러면서 용서한 적이 없다. 찾아와서 한번 안아준 적은 있지만은 용서한 적이 없다. 용서했다고 보도한 언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오늘은 내가 한 이야기를 꼭 그대로 써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죗값을 받아야 된다. 요지는 위안부들을 앞세워가지고 돈을 챙겨서 부당하게 썼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꼭 죄를 물어가지고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주제로 해가지고 한 몇십 분 동안 아주 털어놓았습니다. 윤미향이 1차 기자회견 후 갑자기 찾아와 용서해달라고 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데 대체 무슨 용서를 비는지 분간하지 못했다. 사전 약속 없이 왔더라. 지난 19일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용서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 윤미향이 사욕을 채우려 국회의원에 나갔다. 정대협이 모금을 왜 하는지 모르고 끌려다녔다. 끌려다녔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이용당했다. 끌려다녔다. 모금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모금을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끌려다녔다. 생명 걸고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대협이 쭉 이용해왔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그동안 이야기한 게 1992년 6월 5일 위안부 피해 신고할 때 간사가 윤미향이었다. 신고 이후에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때부터 모금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배가 고픈데 맛있는 것을 사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했다며. 그래, 그 당시에는 그런 건가 보다. 지난 30년을 그렇게 해왔다. 무슨 권리로 이용하나? 위안부는 생명을 걸어놓고 거기서 죽은 사람도 많다. 그런데 이런 것을 30년 동안 이렇게 30년 동안을 이용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30년 동안 하면서 사죄배상 요구하고 학생들까지 고생시켰다. 그 학생들이 돼지 저금통 털어 나온 것까지 챙겼다. 어제 잠을 못 잤다. 국회의원으로 나올 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 따위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어느 날 저녁에 나갔다가 들어오니 문을 열어달라 해서 열어주니 윤미향이 들어오는 거다. 제가 놀라서 넘어질 뻔했다. 와서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을 하는데 뭐를 용서를 하나? 뭐를 갖고 와야 용서를 하지? 기사를 보니까 엄청나더라. 그것은 검찰에서 할 것이고 내가 며칠 후 기자회견 할 테니 오라고 했다. 그러고 나갔는데 나가보니 소위 교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말을 안 했다. 차에 내려서 멋이 어떻고 뻔뻔하게 짝이 없다. 윤미향한테 오라고 하고 나갔는데 윤미향과 30년을 지내왔다. 한번 안아달라 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안아주었다. 저도 인간이다. 사람이다. 30년을 같이 했으니 내가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 눈물이 왈칵 나서 제가 안고 울었는데 이걸로 용서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자님들 좀 부탁드린다. 명백하게 좀 기사를 내라. 그걸 갖고 용서했다. 이런 기사 너무 황당하다. 그러니까 윤미향이가 쇼하는데 왜 기자가 그렇게 합세를 하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저는 데모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끝내는 건 아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시작한 일이다. 일본과 한국은 이웃 나라다. 학생들이 결국은 그 나라 주인 아닌가. 학생들이 사죄와 배상을 왜 해야 하는지 서로 알아야 한다. 전에 이 정오심을 너무 키운다. 이제는 역사를 제대로 아는 미래의 한일 양국 젊은이들이 친하게 지내야 한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한쪽 눈이 실명이다. 나보다 2살 위다. 한쪽 눈 조금 보이는데 그 할머니를 끌고 다녔다. 미국으로 어디로? 할머니 있을 때 잘해야 하는데 고생시키고 이용해 먹고 그래놓고 뻔뻔하게 묘지 가서 눈물 흘리더라. 그것은 가짜의 눈물이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다 검찰에서 밝힐 거다. 정신대 대책협의회에서 위안부 이용해서 한 것은 도저히 용서 못한다. 이것도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게 아마 이분 말하고 싶은 것의 다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용해 먹지 않았느냐. 그건 용서 못한다. 검찰이 수사를 해가 밝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노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성노예라고 부르느냐. 위안부도 그런데 성노예라고 왜 부르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왜 노예입니까? 윤미향이 말하기를 미국이 겁내라고 하더라. 미국이 겁내라고 성노예란 말을 쓰더라는 겁니다. 듣기도 더러운 성노예라는 말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다. 이렇게 나를 팔아서 뭘 했나. 그러니까 위안부도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닌데 미국 사람들한테 성노예라고 왜 하느냐 이겁니다. 성노예라고. 섹스 슬레이브. 그렇게 해야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 그러면 본인의 이 종군 위안부들의 명예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이건 좀 처절한 이야기네요.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안부를 앞에 내세워 가지고 뒤에서 제주는 곰이 부르고 뒤에서 사람이 돈을 받았다 하는 이 표현. 천영우 전 안보수석이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2012년에 일본에서 좋은 타협안을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윤미향 씨를 만나서 우리 쪽도 이제 양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더니 윤미향 씨는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더라. 그때 천영우 수석이 알았다. 아, 이 문제는 위안부 문제가 아니구나. 위안부를 앞세운 정대협 사람들이 이걸 하나의 일자리로 삼고 있구나.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에 해결이 되어버리면은 윤미향 정대협 사람들은 할 일이 없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 놓아야 일거리가 생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천영우 전 수석이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이 정대협으로부터 찍히면은 신세 망친다. 신세 망친다는 공포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대협을 성역시하고 이 한일 간의 위안부 관계로 교섭이 이루어질 때는 미리 가서 외교부의 고위공직자가 가서 정대협,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윤미향 씨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는 이런 아주 과한 대접까지 해주었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공직자로서의 시각을 토로를 했는데 결국 다 거두절미하고 오늘날 이런 정대협, 정의연, 윤미향 이런 성역을 만들도록 한 게 결국 한국에 문재인 정권으로 대표되는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다른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해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정대협이 아주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정대협 관련 자들 중에는 종북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핵심에 포진하고 있으면은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용수 할머니 차원에서는 가장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위안부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살이 사욕에 썼다. 이제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다. 도대체 성노예를 듣기도 싫은 소름 끼치는 성노예라는 말을 가지고 가서 미국 사람들한테 호소한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되느냐? 지난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 이런 처절한 호소입니다. 그래도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런 윤미향 씨를 사고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조국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글쎄요, 이용수 씨 같은 내부 폭로자가 있었으므로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까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용수 씨 같은 용감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윤미향 씨는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우리 외교부에 대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훈수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좌파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종북 좌파,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앞에 가면은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한마디도 평생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비판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본, 미국, 이승만, 박정희를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역에서 군림해왔다. 그런데 그 민낯은 바로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격하게 이야기한 그 안에 들어있었다. 이용당했다. 이용해먹었다. 30년 동안 이용당했다. 끌려다녔다. 재주는 곰이, 돈은 사람이. 그 사람은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